네, 5학년 친구들, 네, 오늘 사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장소가 좀 다른 곳이에요. 선생님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예, 학습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학 농민운동을 살펴보고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세상을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예, 자, 동학이 뭔지도 잘 모르겠죠? 우리 한번 영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 온건 개화파, 그 다음에 급진 개화파 그렇게 있었는데,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각종 세금 부담과 관리들의 횡포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갑신정변의 개혁안에서도 보면 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은 부정한 관리를 처벌한다. 그 다음에 세금 제도를 고쳐 관리의 부정을 막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튼튼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때 당시에 그 관리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었나 봐요. 네. 자, 이제 그 중에 우리 전라도 지방에는 여러분들이 평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농작물 같은 게 많아요. 예, 여기서 농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횡포가 더욱 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 전라북도 고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고부라는 곳이 지금이 전라북도 정읍시의 옛 이름이 고부였대요. 자, 이 고부에 군수가 있었습니다. 고부 군수 이름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조병갑이라고, 예, 고부 군수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주 나쁜 정말 낙당 같은 지방 관리였던 거죠. 자, 고부 군수가 어떤 횡포를 저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웃집이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가 접해왔는데 벌금까지 내라고 하네. 자, 세금이 얼마나 막대하게 걷었으면 도망을 갔으며, 그 다음에 이웃집이 도망간 걸 왜 이 사람한테 죄를 묻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만들 때는 일을 시키더니 물을 사용할 때는 물값을 걷는구나. 농사 지으려고 물을 쓰니까 물값을 내래요. 예.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을 담은 비석을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걷어들이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을 담은 비석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걷고 일을 시켰다는 거죠. 참 정말 나쁜 고부 군수죠, 그죠? 예.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고부 군수의 행포를 참다 못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여 고부 관할을 공격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전봉준의 아버지가 고부 군수에게 찾아가서 뭐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아마 이게 횡포를 이제 막 부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좀 요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전봉준의 아버지를 곤장을 엄청나게 때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전봉준이 이제 그 농민들을 다 이끌고 고부 관할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나온 정부 관리가 관할 공격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공격을 주도한 사람을 체포하자. 그래서 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서 이제 여기를 조사를 하러 내려왔는데, 이 책임을 고부 군수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 다음 공격을 한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그래서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봉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학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동학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동학, 1860년에 최저우가 인간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종교예요. 서양의 학문이나 종교를 뜻하는 서학과 반대되는 것이라 하여 동학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동학 농민군,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이 나라를 지키고자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자 같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군대를. 자, 동학 농민군은 금세 전라도 일대로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자, 조선 정부는 동학 농민군을 막으려고 청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었나 봐요. 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청과 일본이 맺었던 조약을 근거로 조선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이모군란 뭐 이렇게
그 청나라와 일본이 이런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농민군이 안 되겠다. 지금 자기들 때문에 외국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지금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체를 했습니다. 대신에 정부에다 이런 개혁안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전주성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을에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동학농민군의 개혁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가를 살펴보니까 신분차별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자, 꾸러미가 선생님한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7가지 천인 차별을 없애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분제도와 관련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붙임딱지에서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네요. 노비 문서는 불태워 없앤다. 자, 역시 이 신분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신분제도를 없애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나는 보니까 관리들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붙임딱지에서 띄어서 보면 이렇게 탐과 놀이의 죄목을 조사하여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횡포를 부린 권력가들을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를 보니까 농사를 마음 편히 짓고 세금을 적당히 내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요 붙임딱지를 붙일 수 있겠네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세금은 모두 없앤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는 공평하게 나누어서 농사 짓는다. 이 농사를 얼마나 짓고 싶었겠어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개혁안을 냈냐 하면 이런 개혁안을 냈어요.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한다. 라고 이런 개혁안을 내었습니다. 이게 동학농민군의 개혁안이었어요. 자, 이 개혁안을 조선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스스로 물러난 거잖아요. 예, 받아들였을까요? 예, 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청과 일본 군대는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서 영향력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다. 자,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동학농민군이 일본을 몰아내고 개혁을 다시, 아까 그 개혁안 있잖아요. 그걸 하고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패했고 전봉주는 체포되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동학농민군이 사용한 무기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우리 죽창이라고 하죠.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창처럼 만들어서 쓴 거.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미, 농민군이니까 이런 걸 썼습니다. 자, 일본군 같은 경우는 이때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예, 기관총이랑 지금 낫 들고 호미 들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엔 동학농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군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이후 전개된 개혁운동과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의병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면 이 동학농민군이 어떤 세상을 꿈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분차별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마음 편히 짓는 세상, 그리고 세금을 적당히 내는 세상, 그리고 일본의 횡포에서 벗어난 세상. 이건 농민군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때 당시 조선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항 이후에 조선이 어떤 모습이 변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